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살 김명자라고 해요. 현재 남편과 함께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며느리예요. 며느리 민정이는 올해 33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착하고 살가운 아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요즘 들어 부쩍 등산을 자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꼭 혼자서요. 어머님, 저는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혼자 산책하는 게 힐링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산 다녀온 날이면 화장은 지워져 있지 않고 옷은 산을 다녀온 사람 치곤 너무 멀끔했어요. 가방도 그냥 작은 핸드백이었고요. 운동화도 아닌 굽있는 신발이었죠.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일부러 며느리보다 30분 먼저 나가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도 쓰고 조심조심 뒤를 따랐죠. 그렇게 그녀를 따라가 본 게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으로 남을 줄 몰랐어요. 며느리는 산책로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큰 길로 나가더니 택시를 잡아탔죠. 저는 조심히 뒤따라 택시를 붙잡고 따라갔어요. 며느리의 택시는 시내 쪽 모텔 밀집 구역에 멈췄고요. 거기서 한 남자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며느리에게 익숙한 듯 다정하게 팔짱을 끼더니 둘은 아무렇지 않게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이게 진짜 현실일까 싶었죠. 머리가 핑 돌았어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겨우 진정하려 애썼지만 눈물만 자꾸 나왔어요.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마음이 요동쳤어요. 며느리는 2시간쯤 뒤에 다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걸 아들한테 말하면 우리 집은 끝장이 날 텐데.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며느리의 행동을 더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녀는 여전히 해맑은 얼굴로 제 앞에 앉아 밥을 먹고 아들이 퇴근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맞이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요. 어머님, 오늘은 동네 뒷산에 다녀올 거예요. 며느리가 또 웃으며 말했죠. 그 미소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정했어요. 이 아이의 비밀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 민정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아들은 그 웃음에 속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더럽고 무서웠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며느리가 분주하더라고요. 화장을 꼼꼼하게 하고 손톱도 정성스럽게 칠하고 있었죠. 옷은 평소보다 더 여성스러운 원피스였어요. 운동복이 아닌데도 입가엔 등산 간다는 말이 준비되어 있었던 듯 흘러나왔죠. 나 오늘 좀 늦을지도 몰라. 코스가 좀 길거든.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아들도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요즘 날씨 더우니까 물 많이 챙기고. 저는 속이 뒤집히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 둘의 대화가 연극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몰래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긴 셔츠에 얼굴을 가린 채 뒤따라갔어요. 며느리는 어김없이 택시를 탔고 저는 또 다른 택시를 잡아탔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그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택시는 저번과 똑같은 모텔 거리로 향했고 이번에도 며느리는 주저없이 그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전히 익숙한 듯한 걸음으로 망설임 하나 없이 문을 열었죠. 저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이번엔 더 용기를 냈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를 하나 사고 시간 맞춰 나오는 그녀를 기다렸어요. 1시간 반쯤 지나자 며느리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다시 그 모텔에서 나왔고 머리를 정리하고 립스틱을 바르고는 택시에 올랐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뒤를 따르지 않았어요. 이번엔 그 모텔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모텔 프런트에 조심스레 다가갔죠. 저기요, 혹시 이 근처 자주 오는 여자 있나요? 긴 머리에 키 작고 하얀 여자요. 오늘도 왔다가 나갔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프런트 남자가 저를 힐끔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그 여자요? 자주 오시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와요. 근데 그가 말을 잠시 멈췄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는 눈을 내리깔며 말을 이어갔어요. 항상 같은 남자는 아니더라고요. 옷차림이 깔끔해서 별로 문제될 거 없는 손님인 줄 알았는데. 같은 남자가 아니라고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두세 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르신 괜찮으세요? 프런트 남자가 물었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말문이 막혀서 대답도 못했죠.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민정이, 우리 며느리가 2명, 아니 3명의 남자와 이 모텔을 드나들고 있었다고요? 순간 머리카락이 쭉 펴서는 느낌이 들었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비틀비틀 걸었어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니, 해야만 할까? 갈등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어요. 집에 도착했을 땐 며느리가 부엌에서 수박을 썰고 있었어요. 환한 미소로 저를 보며 말했죠. 어머님, 수박 시원하게 해놨어요. 같이 드실래요? 며느리가 환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어요. 이 아이가 내 며느리라는 게 너무 분했고 아들이 이런 여자에게 속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서러웠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비가 더 필요했거든요. 확실한 증거, 그리고 아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요. 며느리를 다시 보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알고 싶었어요. 그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들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지난번 모텔 주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같은 남자가 아니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는 더는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아들이 다치면 그땐 제가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할 것 같았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엔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며칠 뒤 또다시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등산 좀 갔다 올게요. 이번엔 혼자 말고 친구랑요. 며느리가 발랄하게 말했어요. 그래, 친구랑 다녀오면 더 재밌겠네. 제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녀가 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외출복으로 재빠르게 갈아입고 택시를 불렀어요. 거울을 보며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단단히 썼죠. 택시에서 내릴 때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같은 모텔로 향했어요. 저는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모텔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방 청소 구인 중인가요? 잠깐 일 좀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외로 간단했어요. 모텔 주인은 바쁜 틈을 타면 객실 정리 같은 걸 도와줄 사람을 종종 찾는다고 했고, 저는 잠시 프런트 일을 돕는 아르바이트생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손에는 청소도구와 수건 꾸러미가 들려 있었죠. 몇 분 후 그녀가 들어간 3층 방에서 전화가 울렸고 프런트는 저에게 수건 좀 갖다 줘라고 말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들고 그 방으로 향했어요.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죠. 수건 갖다 드릴게요. 잠시 뒤 문이 살짝 열렸고 낯선 남자가 상반신만 걸친 채 문을 받았어요. 몸엔 물기가 그대로였고 방 안에서는 은은한 음악과 향초 냄새가 풍겼어요. 여기 놔두시면 돼요. 남자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안으로 들어가 수건을 놔뒀어요. 그 순간 욕실 쪽 문이 살짝 열렸고 그 안에서 민정이 제 며느리가 하얀 수건만 걸친 채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자기야, 아까 그 마사지 진짜 좋았지?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귓가에서 무언가 쨍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어요.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고 온몸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저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방을 빠져나왔어요. 복도로 나오자마자 저는 주먹을 입에 틀어막고 울음을 참았어요. 그 방 안의 며느리는 제가 알던 민정이가 아니었어요. 한 남자의 아내도 아니었고 제가 알던 착한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남자 앞에서 자기야라고 부르며 웃는 낯선 여자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어요. 평생 술 한 방울 안 마셨던 제가 마트에서 소주 2병을 사와서 마루 한복판에서 울며 마셨죠. 옆방에선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주말엔 캠핑 가자. 며느리가 달콤하게 말했어요. 좋지, 엄마도 모시고 가볼까?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속이 뒤틀려 구토가 나올 뻔했어요. 저 아이가 날 캠핑에 데려가겠다고? 그 입으로, 모텔에 다녀온 입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껏 살아온 제 인생 전체가 조롱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불쌍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가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요. 내일 아침 그 모텔에서 본 걸 기록으로 남기고 증거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할 거예요. 제 아들과 제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요. 토요일 아침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날도 좋고 하니까 우리 캠핑 다녀와요. 민정이도 오랜만에 자연 바람 좀 쐬자고 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자연 바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민정이는 활짝 웃으며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얼핏 보면 천사였어요. 캠핑용 돗자리며 텐트며 야무지게 챙기는 모습이 얄밉도록 똑부러졌죠. 마트에서 삼겹살도 사고 과일도 사고 아이스박스에 얼음도 잔뜩 채웠어요. 어머님, 제가 닭다리 2개 챙겼어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며느리가 상냥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수저를 집다 말고 손을 멈췄어요. 닭다리 하나 건네주는 그 손이 지난주엔 모텔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손으로 지금 제게 닭다리를 챙긴다고요? 고맙네. 잘 먹을게. 제가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말했어요. 숲속 캠핑장은 조용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옆 텐트에선 라디오 음악이 흘렀어요. 불멍을 하며 삼겹살을 굽는 아들, 그리고 고기 익는 동안 수박을 썰며 웃는 며느리.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갑자기 소름이 끼쳤어요. 연기야. 이건 다 연기라고. 그녀는 진심으로 웃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완벽했죠. 작은 행동 하나까지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리허설을 100번은 한 듯 정교했어요. 어머님, 밤에는 제 침낭 옆으로 오세요.
춥잖아요. 며느리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 다정함이 제겐 공포로 다가왔어요. 밤이 되었고 아들은 고기와 맥주에 취해 골아떨어졌어요. 불은 꺼졌고 텐트 안은 조용했죠. 저는 눕지 못했어요.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나도 찝찝하고 불편했어요. 저는 조용히 텐트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죠. 별이 반짝였고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였어요. 텐트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휴대폰 통화를 하는 듯 했죠. 아, 진짜 피곤해 죽겠어.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놀아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느리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희를 놀아준다고요? 어머님은 그냥 눈치도 없고. 아휴, 텐트에서도 눈치 없이 말을 걸고 진짜 어이없어 죽겠어. 다행히 남편은 멍청해서 내가 뭐라 해도 잘 웃고 있고.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말 하나하나가 칼이 되어 가슴을 찔렀어요. 아냐, 그 모텔은 당분간 안 가. 저번에 너무 아슬아슬했어. 이번 주엔 너네 집으로 갈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지금 통화 상대가 그 남자라고요? 저는 그대로 나무에 기대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났고 입술을 깨물고 울음을 삼켰어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했어요. 아들을 두고 시어머니를 놀아주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 그게 제 며느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텐트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내일부터 할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캠핑을 갔다 온 후 제 마음은 이미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며느리 민정이가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더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님, 저 오늘 점심 좀 늦을 거예요. 등산 다녀오려고요.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래, 다녀와.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어요. 이미 몇 번이나 같은 패턴을 봤죠. 오늘은 끝까지 확인하고 끝까지 말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그녀가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준비해둔 모자를 눌러쓰고 뒤를 밟았어요. 택시를 탄 그녀는 예외 없이 시내의 그 모텔로 향했어요. 저는 멀찍이 따라가며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이번에도 1시간 반쯤 있다가 나왔어요. 머리엔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옷매무새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그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불쑥 앞을 막아섰어요. 민정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순간 움찔하더니 억지로 웃었어요. 어머님, 여기 웬일이세요? 네가 웬일인지 내가 더 물어봐야겠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등산.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녀의 표정이 잠깐 굳었지만 곧 다시 풀렸어요. 아, 친구랑 만나서 커피 좀 마셨어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커피? 모텔에서?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제 가슴은 쿵쾅거렸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한 걸음 다가서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다 알아. 너 그 모텔에 매번 들어가는 거, 누구랑 들어가는지도 다 알아. 제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억지 미소를 지웠어요. 어머님, 그렇게까지 아실 줄은 몰랐네요. 그럼 그냥 말씀드릴게요. 전요, 남편이랑 사는 것도 어머님이랑 사는 것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클럽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남자들이랑 하루 즐기는 거예요. 그게 제 삶이에요. 며느리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아들한테, 우리 가족한테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제가 목이 메어 말했어요. 알죠. 근데 전 행복해요. 그 사람들은 절 재밌게 해주거든요. 남편처럼 바쁘다며 피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뭐라 하든 전 멈출 생각 없어요. 며느리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저는 다리가 풀려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어요. 민정이는 죄책감이 없었고 오히려 자기 행동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스쳐 지나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분노와 허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골목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 겨우 집에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아들에게 웃으며 물었죠. 자기야, 저녁은 김치찌개 어때? 그녀가 환하게 말했어요. 저는 부엌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지금 이 장면이 제겐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제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틀어박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준비를 끝낼 시간이 왔다고요. 다음번엔 이 사실을 아들에게 직접 말할 거예요. 며느리의 웃음을 더 이상 우리 집에 두지 않기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요.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숨긴다는 건 아들을 또 한 번 배신하는 일이니까요. 며느리는 이미 선을 넘었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퇴근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일상적이라 더 견딜 수 없었어요. 현우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방문을 닫고 손을 꼭 쥐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요즘 좀 힘들었어. 너한테 말 못하고 근데 이제는 말해야겠어. 그때였어요.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며느리 민정이가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어머님, 무슨 얘기하세요? 저도 들어도 돼요? 며느리가 상냥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정아, 나 할 말이 있어. 그녀는 방에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두 손을 무릎에 올려 단정한 자세를 취했죠. 표정은 평온했어요. 그 모습이 더 무서웠어요. 현우야, 민정이 말이야. 사실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어머님.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아들 쪽을 쳐다보지 않고 제 눈을 또렷하게 바라봤어요. 어머님, 정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저도 준비한 얘기를 해야겠네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눈빛, 그 말투 협박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녀는 아들을 흘끗 쳐다보더니 씩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어머님이 요즘 조금 예민하시니까요. 혹시라도 어지러운 소문이 돌아다니면 병원 쪽 이미지도 안 좋잖아요. 며느리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저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제 아들을 이용해 저를 조용히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는 여자였어요. 어머님, 괜한 오해로 가정 깨지면 제일 상처받는 건 현우 아닌가요?
어머님, 정말 아드님을 위해서라면 입 다무셔야 해요. 며느리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들은 멀뚱멀뚱 저희를 바라보다가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서로 좀 쉬자. 요즘 엄마도 스트레스 많잖아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제 아들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 며느리의 말 몇 마디에 흔들릴 정도로 세상 물정 모르는 제 아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민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어머님 쉬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죠? 며느리가 달콤하게 말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이건 전쟁이었어요. 조용하지만 치밀하고 잔인한 전쟁. 상대는 너무나도 교묘했고 저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불을 끄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없이 멍했어요.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고 마음속에서 뭔가 타오르듯 올라오고 있었죠. 이 아이를 반드시 멈춰야겠다고요. 며느리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이젠 대놓고 새벽까지 외출했다 돌아오는 날도 많아졌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짙은 향수 냄새에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입술에는 언제나 뻔뻔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아들은 여전히 모른 채 했어요. 요즘 민정이 바빠도 피곤하단 말도 안 하고 대단하지. 그렇게 말하며 칭찬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다시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는 못 참겠다고요. 어느 저녁 저는 남편과 아들을 거실로 불렀어요. 손이 떨리고 목이 메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이 집이 무너진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여보, 현우야,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두 사람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때 마침 민정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가벼운 발걸음이었죠. 어머님, 이런 시간에 가족회의인가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그래, 가족 얘기야. 이제 숨길 수 없어. 민정이 너 아들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잖니. 순간 아들이 벌떡 일어났고 남편은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쇼핑백을 내려놓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또 그러세요? 증거 있으세요?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있지. 직접 본 눈으로 봤어. 모텔에 들어가는 거, 남자랑 나오는 거, 너가 한 짓 다 봤다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웃던 입꼬리가 스르르 내려가더니 눈빛이 싸늘하게 바뀌었죠. 현우야, 아버님. 잠깐만요. 어머님이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예민하세요. 사실 제가 고민하다 말 안 했는데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슬쩍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님, 정말 이럴 거예요? 그럼 사망보험 얘기를 꺼내야겠네요.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며칠 전 보험사에서 제 앞으로 온 서류 하나를 몰래 본 게 기억났어요. 남편이 몇 년 전 제 명의로 들어놓은 사망보험. 그걸 며느리가 보고 알아낸 거였어요. 어머님 모르셨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머님 앞으로 꽤 큰 금액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드님 이름으로요. 며느리가 속삭이며 말했어요. 그걸 왜 너가? 제가 속삭였어요. 어머님,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전 단지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았으면 해서요. 어머님이 이상한 말만 안 하시면 다 무사히 넘어갈 수 있어요. 며느리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남편과 아들 쪽으로 돌아갔어요. 죄송해요.
어머님이 요즘 밤마다 잠을 못 주무셔서 혼잣말도 좀 하시고 제가 병원 예약도 잡아놨어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곤란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민정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 엄마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멍해졌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제가 의심받는 상황. 그건 지옥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틀어박혀 며느리의 말만 되뇌었어요. 사망보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드님 이름으로. 그녀가 말한 건 그냥 협박이 아니었어요. 그건 죽음을 암시하는 위협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목숨조차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협박당한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베개를 안고 앉아 있었어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문이 삐걱 소리만 내도 깜짝 놀라고 부엌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에 식은땀이 났죠.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무너진다는 걸요. 숨죽이고 당하기만 하는 건 제가 살아온 인생을 스스로 짓밟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증거를 확보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잡자고요.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외식을 나간 날, 저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은 잠기지 않았고 방 안은 너무나 깔끔했어요. 하지만 그 정돈 된 풍경이 오히려 더 으스스하게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 올려진 핸드폰 충전기와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향수병들. 그 모든 게 가식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메모지, 화장품 샘플, 카드 영수증 사이에 작은 검정색 USB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걸 집어들고 제 방으로 가져왔어요. 노트북에 연결하는 순간 비디오 파일이 떴어요. 저는 숨을 삼키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 속은 모텔방이었어요. 화면이 조금 흔들렸지만 며느리 민정이의 얼굴은 분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술을 따르고 있었고 그 표정은 제가 지금껏 본 그 어떤 사람보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이건 사람 얼굴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손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남자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뻔뻔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기까지 했어요. 자기야, 이건 비밀 영상이야. 들키면 안 돼. 영상 속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남자와 관계를 즐기고 그 장면을 스스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증거 이상의 것이었죠. 이건 파괴적인 진실이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순간 목이 뻣뻣해졌어요. 노트북 화면을 급히 닫고 몸을 돌렸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은 채 문에 기대 있었어요. 설마 어머님이 방에 몰래 들어온 줄 몰랐겠어요? 제 방에 흔적 남기셨죠. 향수 뚜껑 방향까지 달라졌더라고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정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난 알아. 이제는 증거도 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낮은 웃음을 흘렸어요. 어머님, 그 영상 어디까지 보셨어요? 저 진짜 잘 나왔죠? 며느리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부끄러움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행동을 자랑스러워하는 미친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그러다 진짜 어머님이 다치면 어쩌려고요?
사람이 자꾸 선을 넘으면 안 되죠. 말했잖아요. 아드님 위해서라도 조용히 사세요. 며느리가 냉랭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저를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방 안에 카메라를 숨기기 시작했고 USB를 복사해 별도로 보관했어요. 이 전쟁, 이제부터 제가 시작하려고요. 새벽 5시,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창밖을 보며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집 안은 고요했고 며느리와 아들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놓았던 USB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떨리는 손끝에서 땀이 흘렀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거실을 조용히 빠져나와 택시를 탔고 경찰서 상담실 문 앞에 섰을 땐 벌써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긴 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담당 형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저는 손에 든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여기에 저희 며느리의 이중 생활이 담겨 있어요. 외도 그 이상이에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형사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고 몇 초 뒤 영상이 재생되자 그는 굳은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1분가량 재생된 영상을 보더니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용이 심각하네요.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요. 이거 확실히 저장해 놓으셨죠? 형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네. 복사본이 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는 메모를 하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몇 분 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형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형사, 저는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는 며느리와 모텔에서 나오는 남자 중 한 명이었어요.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 한쪽 눈썹 위에 흉터까지 똑같았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민정 씨 시어머님이시죠?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은 영상 속에서 와인을 마시며 그녀와 웃던 그 표정 그대로였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고 손에 든 가방끈을 꽉 쥐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에? 제가 말했어요. 그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어르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정식 경찰은 아니고요. 협력 요원이에요. 그냥 조사만 돕는 정도죠. 근데 민정 씨랑은 예전에 잠깐 알았던 사이예요. 사생활은 사생활이니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은 협박과 다름없었어요. 이미 이 게임은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경찰 조직 안에도 그녀의 손이 닿아 있었다는 사실. 저는 다시 한번 숨이 턱 막혔어요. 혹시 이 영상 다른 데도 보관하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녹음하고 있어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저는 일부러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꺼내 올려놨어요. 실제로 녹음은 켜지 않았지만 그걸 알 리 없었죠. 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요즘 세상이 무서워졌죠. 괜한 다툼으로 가족이 깨지면 가장 상처받는 건 결국 아드님이에요. 그가 또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을 깨뜨린 건 제가 아니라 그쪽이에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상담실을 나와 택시를 타는 길, 저는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이젠 제가 잡은 카드가 있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더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공포스럽게 들렸지만 이번엔 고개를 떨구지 않았어요. 네가 웃는 동안 난 칼을 갈고 있어. 며칠 동안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속은 이미 한계였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 앞에서 웃고 있었고 남편 앞에선 착한 며느리인 척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과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죠.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게 더 서러웠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발 마사지를 받으며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다리 아프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까요? 며느리가 교묘하게 물었어요. 그 말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숨이 멎을 것 같았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됐어. 네 손 같은 거 필요 없어.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제 쪽을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 미소가 사람을 약 올리는 듯한 미소였어요. 어머님 또 왜 그러세요? 요즘 계속 예민하시네요. 그녀가 짓궂게 웃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TV 리모컨을 식탁 위에 쿵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민정아, 너 대체 언제까지 이 집에서 이러고 살 셈이니?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툭 내뱉듯 말했어요. 이 집이요? 어머님, 여긴 제 집이기도 해요. 결혼해서 들어왔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끊어진 듯 소리쳤어요. 넌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야. 이 집을 더럽히고 있는 기생충일 뿐이야. 순간 정적이 흘렀고 그 소리를 들은 남편과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엄마. 아들이 놀라며 외쳤어요. 남편도 다가오며 말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큰 소리야? 그때였어요. 며느리는 바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요즘 저만 보면 화를 내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무서워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연기가 얼마나 치밀했던지 순간 아들과 남편은 저를 황당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민정이 불쌍하잖아.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심까지 무너졌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에서 USB와 출력해둔 영수증, 사진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거실로 다시 나와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놨어요. 이제 그만하자.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이 사진 모텔 앞에서 네가 나온 모습이야. 이건 영상 캡처야. 네가 다른 남자와 술 마시는 장면. 이건 영수증, 그 모텔 사용 내역. 그리고 이건 영상 파일이야. 너와 그 남자의 웃음이 담긴 생생한 진실. 제가 하나하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순간 며느리는 눈물이 멎었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들과 남편은 말을 잃은 채 그 자료들을 내려다봤어요. 노트북을 켜고 영상의 한 장면을 재생했어요. 며느리가 낯선 남자들과 웃고 있는 장면이 짧게 지나갔어요. 저게 민정이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너가 그렇게 사랑한 그 아이야. 넌 지금까지 저런 여자한테 속고 있었던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도 말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는 더는 눈물 연기를 하지 않았어요. 입을 앙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그날 집안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노트북 화면에서 반복 재생되는 영상 소리만이 거실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영상이 공개되고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무거워졌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편과 아들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노트북을 바라봤어요. 그 장면 속 며느리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진짜 얼굴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죠. 이건 조작이에요. 어머님이 만든 거예요. 이건 제 얼굴이 아니에요. 이런 영상, 이런 거짓을 믿으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노려봤어요. 그녀의 연기는 정말 집요했고 여전히 뻔뻔했어요. 민정아, 제발 그만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조작이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거실 테이블을 쾅 치며 외쳤어요. 어머님이 날 질투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아들 옆에 있는 나를 질투하고 날 내쫓으려고 꾸며낸 거잖아요. 다 어머님이 미친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지 못했어요.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안의 인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한 걸음에 다가가 그녀의 뺨을 세게 올려쳤어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얼굴이 옆으로 꺾였고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제 그만해. 더는 못 봐주겠네. 우리 아들 인생 망치고 이 집을 엉망으로 만든 건 너야. 내가 미쳤다고? 그럼 미친 사람한테 맞은 셈이네.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뺨을 감싸며 눈을 치켜떴고 이내 거친 숨을 쉬더니 울먹였어요. 이건 폭력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신고해. 근데 신고하기 전에 이 영상이 세상에 퍼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알지? 그 영상, 제 노트북뿐 아니라 구글 계정에도 외장하드에도 백업되어 있어. 증거가 너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두고 보자고.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날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결국 고개를 돌려 방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녀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마지막 총성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그 뺨을 때리는데 6개월이 걸렸고 그 진실을 꺼내는 데는 제 인생 전부가 필요했어요. 며느리 민정이는 결국 집을 떠났어요. 그날 밤 조용히 방에서 짐을 싸더니 새벽이 되기 전에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소리도 인사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 집에서의 그녀의 흔적은 사라졌죠. 그녀가 떠난 뒤 집안은 적막했어요. 소음도 없고 갈등도 없는데 그런데도 어쩐지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무언가를 잃고 난 뒤에야 느껴지는 공허함이랄까요? 아들은 말없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어요.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하루는 작은 배낭을 메고 나오더니 제게 말했어요. 엄마, 당분간 혼자 여행 좀 다녀올게요. 머리도 식히고 생각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무데나 가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면 돌아와.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은 제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랑했던 우리 아들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민정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척했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말없이 아픔을 사귀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씩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정이가 쓰던 방에 침구를 치우고 향수 냄새가 남은 커튼을 바꿨어요. 냉장고 속 그녀가 좋아하던 요구르트를 버리는 데에도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버려야만 했어요. 그 흔적까지 붙들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하루 한 번 동네 뒷산을 올랐어요. 등산객 한 명 지나가면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도 했어요. 혼자라도 말할 사람이 있어야 외롭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아들의 빈 방에서 편지가 하나 발견됐어요. 짧은 메모였어요. 엄마,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요. 나도 이제 어른이 되어 볼게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집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며느리 민정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후회라도 할까 싶다가도 그 아이는 후회할 줄 모르는 사람이란 걸 다시 떠올리죠. 하지만 이젠 신경 쓰지 않아요. 가족을 지키는 건 결국 상처를 감당하고도 안아주는 사람의 몫이니까요. 저는 그 몫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결혼을 하고도 책임감 없이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너무 쉽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시니어 여러분, 아들 며느리라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 작은 변화 하나라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의심은 지혜라는 것. 그걸 이번에 저는 뼈저리게 배웠어요. 부디 여러분의 가정은 저처럼 무너지지 않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려요.